네. 자, 이제 개장을 준비합니다. 개장 한 8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발 증시 특급이 조금 새롭게 단장을 해봤는데요. 개장 전을 준비해 주실 분도 새롭게 좀 모셔봤습니다. 자, 먼저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들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은 코리아증권 리서치의 이승석 대표도 새롭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이 코리아증권 리서치라는 것은 어떤 업체입니까? 예, 뭐 개별 시황 기업부터 시작해서 시황까지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쉽게 얘기하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뭐 증권사의 리서치도 있지만 독립 리서치를 추구하신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해줄 말씀은 해주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장 전 포인트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승원 대표님. 예, 예. 자, 개장 전 포인트 오늘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 미국 시장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매도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지수에 대한 흐름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이제 계속해서 지수를 잡아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순환매가 돌아오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지수에 대한 상승이라든가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인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중국의 삼중전화에 대한 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그동안에 이제 강했던 수출주에 대한 쪽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조정에 대한 틈바구니에 대한 쪽에서 내수 유통 아니면은 이런 중소형주 중심 섹터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석 대표님, 이번 주에 이승원 대표가 잠깐 언뜻 얘기해 주셨지만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주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삼중전회가 이제 개장 개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4일 동안에 이제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겠는데 삼중전회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전에 중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 부분이 점쳐지고 있고 최근에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 쪽 내지는 또 중국 내부적인 그 금리 변동에 상당히 그 가파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역시 미국 쪽 증시 쪽 동향보다는 중국 쪽 반응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역시 이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 주 후반부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GDP, 3분기 GDP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미국의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지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년 반 내 최고치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반응은 좀 뜨뜨미지근, 이제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인 이유가, 다시 한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의 중단에 대한 그러니까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은 약 5천억 원 정도 넘는 수준의 거래소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이전 주에 1조 원이 넘었던 거에 비한다면 약 규모는 절반 정도까지 현재 규모가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현재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대략 작은 구간 내에서의 그 레인지가 굉장히 작은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부는 2030포인트, 위쪽으로는 2060포인트 정도를 저항권으로 형성하는 좀 지루한 장세가 약 2주 정도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 이번 주 후반부를 좀 지나야지 좀 올바른 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아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만 투자자분들께서도 2030포인트 정도가 과연 지지가 되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번 주 7일 날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게 되고요. 또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8일에는 미국의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나오고 또 주말에는 중국의 삼중전회가 시작되는 빅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글로벌하게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외부는 외부고 또 내부로 들여다오게 되면은 주말에 남북 포함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의 방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이슈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별 기업들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설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합병설 먼저 한번 다뤄볼까요? 개별 이슈니까. 예. 개별 이슈 일단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을 이제 삼성물산이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합병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마련인데
반대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 역시 또 뭐 한번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주가에 대한 흐름이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 인수에 대한 과정, 시장에서의 분석 자체는 이건 포스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체제에 대한 쪽 그리고 지금 그 후계 승계 구도를 위한 지분 작업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합병에 대한 쪽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분에 대한 쪽을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쪽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쪽 장기적으로 뭐 현재 가격대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분 그 구도 과정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개장이 한 2분여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심 기업 들어보죠. 이승석 대표는 오늘 관심 기업을 뭘로 선정하셨습니까? 뭐 앞에서도 잠깐 뭐 언급을 드렸다시피 먼저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종목을 좀 선정한다면은 글쎄요, 뭐 지금 현재 국간에서는 원칙대로 본다면은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오히려 대형주보다도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 쪽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중소형주로 관심이 좀 이동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약간 사이즈가 좀 작은 쪽 종목을 오늘 한 처음 가져나와봤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를 관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승원 대표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예, 지난주 외국인들 그 매수 상위권 종목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많이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형주 같은 종목인데요. 호텔신라가 지난주 이제 외국인 매수 3위에 올라왔었죠. 여유법 이후에 전혀 실적에는 타격이 없었다라는 거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종가상 신고가가 지난주 종가에 났는데 아마 그 고점에 대한 돌파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에 대한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를 관심 기업으로 가져오셨군요. 에버랜드의 식품사업부 인수설도 있더군요. 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개장 이후에 다시 시장을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뵙도록 하죠.